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1997년 2월 13일 영국 남서쪽 랜드스엔드에서 약 32km 떨어진 앞바다에 화물선 도쿄 익스프레스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컨테이너 62개가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그중 한 컨테이너에는 약 480만 개의 레고 조각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용 모양 레고 조각이 33,422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해양생물학자인 헤일리 하드스테프는 영국 남서부 코널의 포트링클 해변을 산책하던 중 이 용조각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7년 만에 해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장난감 관련 가장 큰 환경 재앙 중 하나로 대규모 레고 유출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레고 조각들은 영국, 웨일즈, 아이슬란드,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1992년 1월에도 발생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약 28,800개의 플라스틱 장난감, 프렌들리 플로티즈가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프렌들리 플로티즈 유출 사건으로 불리며 해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추적한 해양학자 커티스 에브스마이어 박사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해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철 노선과 같다며 해류는 모든 것을 어디로든지 데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레고 조각 480만 개는 바다 생물들에게 재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에브스마이어 박사는 욕조에서 레고 샘플의 부력을 시험한 결과 절반만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당수의 레고 조각이 여전히 바닷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해양 및 환경생화학 교수인 앤드루 터너는 해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으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해안으로 떠밀려 올지 알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연을 내뿜는 공장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AI 역시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모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AI 학습과 운영을 위해 소모되는 전력량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2위 온실가스 배출 기업인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AI 사업을 본격화한 네이버와 통신 3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IT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8월 14일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기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경쟁사와 비교해 전기를 더 많이 사용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도 많았습니다. 메타는 최근 넷제로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자신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73톤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메타의 실제 배출량은 390만 톤에 달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발표된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한 금액만큼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발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조기업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글이 발표한 2024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30만 톤으로 2020년보다 13% 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대비 30% 증가한 1,536만 톤입니다. 이는 삼성전자, 대한항공보다 많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지난해 발표한 AI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와 20에서 50번의 질의응답을 할 때마다 생수 한 병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AI 스타트업 허깅페이스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지 한 개를 생성할 때마다 휘발유 자동차 6.1km를 운전할 때와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글로벌리는 2026년 전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일본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쓰는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이 이틀 연속 발생해 3,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배후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 부대인 8,200부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대가 이번 작전에 관여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9월 19일 로이터 통신은 서방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 부대가 이번 작전에 깊게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의 고위 안보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관이 헤즈볼라가 주문한 5,000대의 호출기 안에 소량의 폭발물을 싣는 정교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방의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군 정보기관에 속하지 않은 비밀 부대인 8,200부대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의 개발 단계에 개입했으며 해당 작전은 1년 이상 준비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8,200부대는 호출기 등의 제조 공정에 폭발물을 삽입하는 방법을 시험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관여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모사드를 감독하는 총리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보장교 출신으로 이스라엘 방위 및 안보 포럼의 연구 책임자인 요시 쿠퍼아세르는 8,200부대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력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 산하인 8,200부대는 미국 국가안보국과 비슷한 정보부대이며 부대원은 수천 명으로 이스라엘군 내 단일 부대로는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이란 핵 원심 분리기를 무력화시킨 스톡스넷 바이러스 공격, 2017년 레바논 국영통신회사 오게로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 2018년 호주에서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민간 항공기를 표적으로 한 IS 공격을 저지한 작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8,200부대 출신이 창업한 기업은 1,000개가 넘으며 글로벌 진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